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M&A 뉴스가 정말 많던데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재무 관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 학생분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 인수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네, 교수님. 뉴스 보면 M&A, 그러니까 인수합병 소식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투자한 회사도 최근에 다른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 후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복잡해 보이는 장부 정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와,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맞아요. M&A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빅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도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회계사들이 반드시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아주 명확한 규칙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2001년부터 미국 회계기준위원회, 우리가 FASB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런 혼란을 없애려고 이제부터 무조건 이 방법 하나만 씁시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덕분에 아주 명쾌해졌죠. 와, 훨씬 간단해졌겠네요. 그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교수님? 네, 바로 매수 회계법. 영어로는 Purchase Accounting Method라고 부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수된 회사의 자산을 기존의 장부상 가격, 즉 북 밸류가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로 전부 새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매수회계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두 단계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째, 인수된 회사의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로 싹 다 다시 평가합니다. 그리고 둘째, 만약 우리가 지불한 인수 가격이 이렇게 새로 평가한 순자산 가치보다 더 비싸다면 그 초과하는 차액을 영업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영업권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단어는 뭐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산이라니 좀 헷갈리는데요. 정확해요. 영업권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회계장부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가 가진 막강한 브랜드 파워, 충성도 높은 고객들, 혹은 독보적인 기술력처럼 장부에는 숫자로 딱 적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들이죠. 한마디로 인수 가격에 포함된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불하는 프리미엄이군요. 그럼 그 영업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간단한 계산 한번 해보죠. 여기 A 기업이 B 기업을 1,800만 달러에 인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숫자 나온다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정말 간단하니까요. 자, 이 표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인수되는 B 기업의 장부를 보니까 순자산의 장부성 가치는 800만 달러네요.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해야죠. 자, 재평가를 해보니까 총자산의 시장 가치는 1,600만 달러였어요. 부채는 그대로 200만 달러고요. 그럼 재평가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죠? 네, 1,400만 달러가 됩니다. 기존 장부 가치보다 훨씬 높죠? 와, 순자산 가치가 8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그냥 훌쩍 뛰어버렸네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재평가된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영업권을 계산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수가격에서 방금 우리가 계산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공식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볼까요? 먼저 A기업이 B기업을 사들인 가격, 즉 인수가격은 1,800만 달러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장 가치로 다시 평가한 B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1,400만 달러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빼면 그렇죠, 400만 달러가 나옵니다. 바로 이 400만 달러가 A기업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기록되는 겁니다. B기업의 그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A기업이 지불한 프리미엄인 셈이죠. 어때요? 간단하죠? 아, 이제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기록된 400만 달러짜리 영업권은
그냥 장부에 영원히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변하기도 하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 영업권을 다루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001년 이전, 옛날에는요, 영업권의 가치가 매년 조금씩 달아 없어진다고 가정하고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각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매년 기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대신 손상 검사라는 걸 해요. 말 그대로 이 영업권의 가치가 정말로 손상됐는지, 즉 가치가 떨어졌는지 매년 테스트해서 그럴 때만 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줄어든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명성이 시간이 지난다고 꼭 줄어들기만 할까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처럼 매년 이익을 깎아먹던 비용 항목이 사라지니까 회사의 단기순이익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회계 기준에 반영한 훨씬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딱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딱 4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죠. 첫째, 모든 인수는 이제 매수회계법 딱 하나만 씁니다. 둘째, 인수된 자산은 장부 가치가 아닌 공정 가치로 다시 평가됩니다. 셋째, 인수 가격이 이 재평가된 순자산 가치를 넘어가는 금액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 영업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영업권은 매년 상각하는 대신 손상 검사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교수님.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자, 오늘 내용을 배우셨으니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과거에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했는데 과연 그들의 재무제표에는 얼마만큼의 영업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